차가운 새벽 공기가 낡은 빌라촌의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 고요를 깨는 것은 규칙적인 쇳소리와 낡은 리어카의 덜컹거림이죠. 구분 등 위로 덧대어진 낡은 외투를 걸친 박 노인이 오늘도 어김없이 길가에 버려진 파지들을 수집합니다. 거친 손마디로 흙이 묻은 종이 상자를 정성껏 펴서 리어카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녀에게 이 폐지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세상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삶의 흔적들과 같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은 코를 찌푸리며 박 노인의 곁을 서둘러 지나쳐 멀어져 가버리는군요.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지만 박 노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때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청년 진우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진우는 자신이 먹으려 챙겨둔 따뜻한 캔 커피와 도시락을 박 노인의 거친 손에 조심스레 쥐어줍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평소보다 훨씬 쌀쌀하네요. 이거 드시면서 잠시만 쉬었다 하세요. 박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맑은 눈을 가진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주름진 입가에 아주 작은 경련이 일더니 그녀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눈깔 사탕 하나를 꺼냅니다. 젊은 사람이 마음씨가 참 고와요. 난 괜찮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기운내서 일해요. 박 노인의 말투는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는 청년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서려 있습니다. 진우는 리어카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낡은 나사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품 안에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 수첩에는 이 동네 사람들의 성품과 매일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담벼락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흐릅니다. 진우가 멀어질 때까지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을 깨뜨리는 거친 엔진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듭니다. 재개발 이권을 노리는 강 사장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박 노인을 향해 달려옵니다. 차량은 리어카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고 충격에 리어카가 넘어지며 폐지들이 길바닥으로 흩어집니다. 강 사장은 창문을 내리고는 노인을 향해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은 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죠. 박 노인은 넘어진 리어카를 세우려 애쓰지 않고 멀어져가는 차량 번호를 조용히 의조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 진우를 바라보던 부드러움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서늘함을 품고 있습니다. 흩어진 종이 박스들 사이로 재개발 공고문이 바람에 휘날리며 박 노인의 신발 끝에 머뭅니다. 이곳의 운명과 자신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한 듯 그녀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어집니다. 낡은 리어카를 끄는 박 노인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골목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내려앉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합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동네의 공기는 더욱 살벌하게 변해갑니다. 박 노인이 거주하는 낡은 무허가 건물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강 사장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박 노인이 평생 모아온 고물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하죠. 마당에 정갈하게 쌓여있던 종이 박스들과 캔들이 쓰레기차 안으로 무자비하게 던져집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박 노인이 맨발로 뛰어나와 사내들의 팔을 붙잡아 보지만
건장한 체격에 그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장을 발견한 진우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용역 직원들과 박 노인 사이를 가로막아 섭니다. 그는 정식 절차를 따지며 용역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아 서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재개발이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남의 재산을 치우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우의 외침에도 강 사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진우의 멱살을 잡고는 애송이는 빠지라며 바닥으로 밀쳐버립니다. 진우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말죠. 이게 어디서 법을 따져? 이 노인네가 고집부리는 바람에 우리 사업이 늦어지는 손해는 내가 책임질 거야? 주변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창문을 닫고 이 상황을 방관하며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볼 뿐입니다. 강 사장은 위협적인 태도로 박노인 앞에 다가와 당장 이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서류 뭉치를 내밀어 보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박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고르며 강 사장을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환멸이 서려 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고해진 가죽 가방을 꺼내 소중하게 가슴에 품습니다. 강 사장은 그 가방 안에 대단한 보물이라도 든 줄 아느냐며 노인의 머리 위로 비릿한 웃음을 던집니다. 할머니, 그 낡아 빠진 가방 껴안고 있어봐야 10원 한 장 안 나와요. 곱게 도장 찍고 나가는 게 서로 편한 길이라니까. 박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방 안에서 아주 오래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합니다. 강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행동을 비웃고는 뒤에 서 있는 철거 장비에 진입 명령을 내립니다. 박노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결기가 느껴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긴장감으로 치닫습니다. 거대한 쇠집게를 단 포클레인이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박노인의 낡은 담벼락을 향해 다가갑니다. 금방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한 위협적인 기계음이 골목을 진동시키고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죠. 포클레인이 담벼락을 무너뜨리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린 찰나 강 사장의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 사장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확인하더니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포클레인 기사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고 골목을 가득 채웠던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듭니다. 아니, 상무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철수하라니요? 강 사장은 전화를 붙잡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목소리로 사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총책임자인 상무였습니다. 강 사장의 호기롭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죠. 박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바닥에 앉은 채로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진우의 부서진 휴대전화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는 그에게 건넵니다. 괜찮나, 청년. 나 때문에 M1 물건만 망가졌구먼. 조금만 기다려봐요. 강 사장은 상무의 불호령에 혼이 나간 듯 서둘러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어리둥절해하며 박 노인의 정체를 두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박 노인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진우의 옷을 털어주며 그를 자신의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불러들입니다.
진우는 처음 들어선 박 노인의 집 내부가 밖에서 보던 허름한 외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방 안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대단히 정갈하고 한눈에 봐도 고가인 골동품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들을 전화 한 통으로 보내버리시다니요. 진우의 물음에 박 노인은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줍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오늘 목격한 일들을 당분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낮은 목소리로 간곡히 당부하죠. 박 노인이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낡은 열쇠. 꾸러미는 범상치 않은 광택을 내며 주인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진우는 차를 마시면서도 눈앞에 노인이 매일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가 맞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낡은 골목에 내려앉은 정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무겁게 박 노인의 집을 감싸 안습니다. 강 사장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박 노인의 뒤를 쫓다가 믿기 힘든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매일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박 노인이 사실은 이 일대 상가 건물 세채와 재개발, 토지의 40%를 소유한 100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박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옷차림으로 리어카를 끌고 강 사장의 사채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자신의 건물주가 다름 아닌 박 노인이라는 보고를 받은 강 사장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1층으로 허겁지겁 뛰어내려옵니다. 어제까지 멸시하고 협박하던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강 사장의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어 거물인 줄도 모르고 큰 결례를 범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 노인은 대답 대신 리어카에서 오염된 종이 박스 하나를 꺼내 강 사장의 번듯한 책상 위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녀는 비굴하게 조아리는 강 사장을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며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눈으로는 돈도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자네의 그 오만한 탐욕이 결국 자네를 무너뜨린 게지. 그 시각 박 노인의 부름을 받은 진우는 골목 끝에 대기 중인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타 그녀와 재회하게 됩니다. 초라한 겉옷을 벗고 화려하고 기품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은 박 노인은 진우를 데리고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하죠. 그곳에는 그녀의 자산관리인들과 변호사들이 일렬로 서서 이 거대한 자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노인은 과거 자식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아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진우에게 담담히 털어놓습니다. 진우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박 노인을 바라보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진우군,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나? 박 노인은 진우에게 자신의 자산관리팀에 합류하여 함께 일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며 두터운 서류 뭉치를 건넵니다. 이어 그녀는 강 사장의 사채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에 거침없이 만년필을 눌러 서명합니다.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을 향한 박 노인의 조용한 반격이 비로소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진우는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합니다. 박 노인은 강 사장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재개발 관련 채권들을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강 사장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어 파산 위기에 몰리자 다시 한번 박 노인을 찾아와
바닥에 엎드려 매달리죠.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선처를 구하지만 박 노인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비서들에게 명하여 그를 차갑게 내쫓아 버립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돌려놓겠습니다. 강 사장의 절규 섞인 외침에도 박 노인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 노인을 고물 줍는 노인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던 부녀회장과 주민들의 태도 역시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값비싼 과일 상자와 선물을 들고 박 노인의 집 앞에 줄을 서서 아부를 떨기 바쁘죠. 아이고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보석 같은 분을 못 알아봤네요. 이 작은 정성 좀 받아주세요. 부녀회장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지만 박 노인은 굳게 닫힌 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담병락을 무너뜨렸던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단 한 치의 타협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진우는 박 노인의 지시에 따라 재개발,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강 사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박 노인의 개인 정보를 언론에 흘리려 하지만 이미 박 노인이 언론사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죠. 강 사장, 자네는 아직도 돈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다고 믿나 보구먼. 그 비뚤어진 믿음이 자네를 무너뜨린 거야. 박 노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강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박 노인의 정체를 뒤늦게 알게 된 자식들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단호하게 제지당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진심으로 대했던 진우에게만 재단의 운영권을 맡기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박 노인은 리어카를 끌던 시절 기록했던 수첩을 진우에게 넘기며 동네의 진짜 문제점들을 해결하라고 명합니다. 악인들이 차례로 몰락하는 과정이 뉴스 스크롤과 압류 서류들을 통해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박 노인의 곁에서 권선징악의 현장을 목격하며 부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깊이 체득합니다. 강 사장이 호령하던 사채 사무실의 육중한 철문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빈틈없이 붙었습니다. 그는 수억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신이 지배하려 했던 그 거리로 비참하게 내쫓기고 말았죠. 박 노인은 이권을 챙기려던 기존의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상생형 주거 단지로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단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진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합니다. 박 노인을 조롱하고 외면했던 부녀회장과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과문을 게시판에 올리며 변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저 앞날이 불안해서 그랬으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민들의 비굴한 사과에도 박 노인은 흔들림 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골목을 산책하며 동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곤 합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가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사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박 노인을 습격하려 시도했으나 미리 잠복 중이던 보안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강 사장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곁에 선 진우에게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게나 진우군,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오는 말로가 어떤 것인지 결국 제 욕심에 제가 먹히는 법이라네. 박 노인의 가르침은 비수가 되어 강 사장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연행되어 갔습니다. 낡은 집들이 하나둘 철거된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마을의 청사진을 보며 진우는 부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깊이 깨닫습니다. 희망찬 건설 장비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박 노인과 진우는 변화될 동네의 미래를 조용히 설계해 나갑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긴 거대한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익신탁 계약서 위에 최종 서명을 마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결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부가 개인의 탐욕이 아닌 공공의 가치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진우는 박 노인이 리어카에 싣고 다녔던 낡은 폐지, 더미 속에서 발견한 귀중한 지역 기록물들을 정리하여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먼지 쌓인 종이 조각인 줄만 알았던 기록들이 마을의 역사를 증명하는 보물로 변하자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과거의 무례함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박 노인을 위한 작은 감사 잔치를 열고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모십니다. 회장님, 저희가 드린 상처가 깊었을 텐데 이렇게 마을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시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진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지만 사람은 그 안개를 걷어내고 돈의 흐름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네. 진우는 박 노인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그 철학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노라 조용히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재산만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탐욕스러운 자식들은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한 채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며 씁쓸히 떠나갑니다. 진우는 박 노인의 뜻을 받들어 재개발, 단지 내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가장 먼저 완공하며 나눔을 실천하죠. 박 노인은 자신이 끌던 낡은 리어카를 재단 기념관 중앙에 전시하며 풍요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법의 심판을 받은 강 사장은 교도소의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낡고 허름했던 빌라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나무가 우거진 현대적인 상생 주거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의 진우는 이제 지역사회를 이끄는 재단의 대표가 되어 활기찬 걸음으로 단지를 가로지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박 노인이 세운 실버타운을 방문하여 그녀의 안부를 묻고 주민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눕니다. 박 노인은 화려한 저택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복지시설에서 다른 노인들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우는 가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재단 기념관 한복판에 놓인 박 노인의 낡은 리어카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곤 합니다. 그 리어카는 이제 부끄러운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이 동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되었죠. 창밖으로는 재개발 단지의 공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박 노인은 리어카 곁에 선 진우의 듬직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진우 군, 이제는 자네만의 리어카를 끌 준비가 되었는가? 남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을 준비 말일세.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남긴 나눔의 철학을 평생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박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된 이들의 삶을 수집하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박 노인이 처음 고물을 줍기 시작했던 그 좁은 골목자리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를 따뜻하게 조명합니다. 어느덧 노을이 지는 황금빛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꽃이 만개하고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은 길고 아름다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진우가 박 노인의 굽은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뒷모습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